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주식시장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과 증권거래법 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1962년 5월 증권파동과 주식시장 동향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초기의 한국 증권시장의 특질, 주식시장이 직면한 한계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2년 5월에 발생한 증권파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1961년 1월부터 1962년 6월까지의 월별 주식 거래액 지수를 1961년 1월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1958년 국채파동 이후 한국의 증권시장은 침체되었는데 이런 추세는 1961년 중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61년 1월 이후의 거래액 지수는 계속 감소하여 3월에는 71을, 7월에는 1월의 절반 수준인 53을 기록했다가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어 10월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여 88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1961년 10월 이후부터 거래액 지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1962년 1월에는 1817을 기록했고 2월에 감소했다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62년 5월에는 3732로 최고 수준에 도달한 이후 6월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43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961년 후반부터 주식 거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지난 시간에 소개했듯이 박정희 정부가 시행한 주식시장 육성 정책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그리고 증권거래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소 조직이 주식회사제로 변경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표는 1962년 5월 증권파동 전후에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요 회사의 주식 가격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표에 제시된 5개 종목은 증권거래소 거래에서 1961년에 83%, 1962년에 94%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종목이었습니다. 표를 설명하기에 앞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폐 단위 화는 1962년 6월에 통화개혁으로 변경된 화폐 단위 원 직전의 화폐 단위라는 점, 그래서 10환대 1원의 교환 비율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의 제일 하단에는 액면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1961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경성방직 주식을 제외하고 전부 액면 금액을 하회하였습니다. 액면가가 만환이었던 경성방직 주식의 10월 최고 가격은 16,000원이었는데 이것은 경성방직의 배당금이 예외적으로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61년 10월 이후에는 한전주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는데 1961년 11월의 가격은 10월 가격의 2.5배만큼, 12월에는 3.6배만큼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한국전력 주식의 공매와 밀접히 연관되어 상승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62년으로 들어서면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표에서 대증주로 표시한 대한증권거래소 주식과 표에서 증금주로 표시한 한국연합증권금융주식회사의 주식이었습니다. 가령 대증주 가격은 1962년 1월에 1.64환이었는데 4월에는 42.5환으로 26배 상승했고 증금주는 2.3환에서 370환으로 161배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기간의 다른 종목의 가격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와 같이 1962년에 들어오면서 주식 가격이 폭등하는 속에서 1962년 5월에 증권 파동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며
주식 거래는 이루어졌지만 거래에 이은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증권거래소를 휴장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2년 3월에 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거래소의 주식 매매 거래 종류는 당일 결제 거래와 보통 거래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에서 당일 결제 거래는 당일 거래가 체결된 것은 당일 주식을 양도함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통상 실물 거래라고 합니다. 이 시기의 보통 거래는 주식 거래가 체결된 날을 포함하여 3일 후에 주식과 대금을 청산하는 오늘날의 보통 거래와는 달랐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시기의 보통 거래는 증권거래소를 매개로 하여 매수자가 대금 결제를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즉 매수자는 증권거래소에 이연료를 내면 대금 결제를 1개월 혹은 2개월 연기할 수 있었는데 반면에 매도자는 매수자가 대금 결제하기 전에 돈이 필요하여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 결제를 요청하면 증권거래소는 매수자를 대신하여 대금을 지불해 주어야 했습니다. 거래 당사자들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실물 거래와 달리 보통 거래는 증권거래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 이 시기 주식 거래는 선물 거래 방식의 보통 거래가 1961년에는 87%, 1962년에는 83%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1962년 5월의 증권 파동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식 거래량이 폭증하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자 증권거래소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주식 거래의 결제 대금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즉 주식 거래 대금을 감당할 수 없었던 증권거래소는 정부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계속되는 거래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자금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6월 1일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주식시장은 1962년 7월 중순에 다시 개장되었지만 1962년 5월의 증권 파동은 그 이후 한국 주식시장에 두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증권거래소 명칭과 조직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표는 1963년 4월에 개정된 증권거래법의 증권거래소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거래소 명칭이 대한증권거래소에서 한국증권거래소로 변경되었고 조직 형태도 이전에 주식회사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전 법에서는 증권거래소의 역할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는데 새로 개정된 법률에서는 한국증권거래소의 역할을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의 형성과 안정 및 그 유통의 원활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점도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또한 새로 개정된 법률에서는 증권거래소의 감독 기능과 정부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제54조의 2는 신설된 조항인데 증권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거래원의 유가증권 매매 등을 검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이전 법에서는 증권거래소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재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정부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와 증권회사들의 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는 1987년 3월 회원조직으로 변경되기까지 거의 25년간 유지된 증권거래소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1960년대 주식시장에 미친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이 표는 1962년 이후 1968년까지의 주식시장 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1962년에 증권시장이 주식시장으로 재편된 이후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표에서 주목되는 점은
상장회사 수는 1966년 이후 조금 증가했지만 거래 원수, 특히 주식 거래 대금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1962년에 거래 금액을 100으로 할 때 1963년은 26, 1965년은 9로 감소했고 그 후 조금씩 증가했지만 1968년에도 여전히 20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960년대에 주식시장이 침체한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상장회사 수가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들 주식의 유동비율 역시 낮았다는 점, 1962년 5월 증권파 등을 겪으면서 주식시장은 투기시장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965년 9월 금리 현실화 조치는 국민의 주식 기피 경향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회사로 하여금 주식시장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청산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이었는데 정부 통제의 강화, 증권거래소의 감독 강화 등으로 이마저도 크게 제약된 것이 이 시기 주식시장 침체의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1962년 5월 증권 파동과 주식시장 동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자본시장 육성법과 한국투자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